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닥터알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은 팔런티어의 AIP 콘 8에서 고객사들이 나와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보시면 이제 고객사들이 팔런티어에 자신들이 얼마나 AI를 토대로 이제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어떤 성과나 자기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앞으로 고객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후기를 알려준다고 해야 되나? 리뷰를 알려준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방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유튜브 공식 팔런티어의 이 채널입니다. 이 내용들을 좀 보면서 고객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자신들이 어떤 걸 받고 있다, 자신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히는 게 쉽지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적극적으로 말해주면 좋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 중에서 팔런티어 주주가 계시다면은 한 번씩 이건 좀 보시면 좋겠고, 지금 여기 이제 메인 헬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헬스케어 관련입니다. 특히 이제 헬스케어 쪽이 AI로 인해서 비용을 아끼고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이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한 번 실패를 하면 더 많은 비용들이 나가니까. 오늘 이제 팔런티어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미리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닥터 알파의 오늘 데일리 미국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과 더 좋은 내용으로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팔런티어의 이제 이런 기업 고객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서 뭐가 제일 궁금했냐면, 팔런티어의 정부에 대한 계약들은 이제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국방부부터 시작해서 영국, 뭐 해외에 있는 정부들이 모두 다 계약을 하고 있다. 근데 실제로 다른 기업들이 많이 오고 있나?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여기에서 지금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 전분기 대비 17% 증가해서 전체 매출 73%.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국이 전체 매출의 73%입니다. 그런데 US 커머셜, 그러니까 일반 상업 회사들이죠. 전년 대비 93%, 전분기 대비 20% 상승했다. 그러니까 93%면 사실 이렇게 수직 상승한 거예요. 100%, 2배 가까이 상승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회사 매출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년 전 23%에서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것들이 AIP 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AIP가 뭐냐면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팔런티어에서 일반 상업회사들, 일반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치 창출, 그리고 경쟁 우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다. 그래서 여기 이 플랫폼에 들어가면은 모든 회사가 AI 툴을 그대로 쓸 수 있다.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미 육군은 앞으로 100억 달러, 10년 기업 계약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미국 기업과는 뭐 계속적으로 뭔가를 해나간다는 건 당연히 누구나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회사가 성장을 하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비싸다. 지금 팔런티어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비싸다는 걸 불식시키려면은 정부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고객들도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기업 고객이 들어와야지 성장을 계속 할 거고,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도 물론 성장하면서 주가가 더 오르니까 비싸다는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도 성장할 때 이유들을 받쳐줄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팔런티어 차트를 보시면, 자,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파동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파동이 낮아지고 있는 게 바로 삼각 추세 그런 패턴이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팔런티어를 가지고 왔느냐?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뭐 미국에서 셧다운이 이제 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정부 기능이 일부 중단된다. 근데 이걸 뭐 시장에 빠지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이 셧다운에 미국의 이런 사태는 매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회계년도,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서 항상 여야가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기한을 넘기잖아요. 기한을 넘기고 뭐 1월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맨날 싸워요. 한 번에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매일 싸우는 거고, S&P 500을 보면은 지금 계속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죠. 다만 상승 추세는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연준에서 이제 파우렐이나 이런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상태로 가면은 금리 인하 못할 수도 있어요 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한다면은 그때 파우렐이 말할 때 2번, 그러니까 올해 2번이고 내년에 1번 정도 해서 총 3번을 더 내릴 수 있다. 뭐 물론 트럼프가 심은 마이어 또 이사는 3번이 아니라 더욱더 많이 내려야 된다. 그래서 1%까지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가 되든지
금리 인하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파골이 계속 깨버리고 있죠. 금리 인하 안 할 거예요. 이 상태면 금리 인하 못 합니다. 아마도 시장이 떨어져야 될 겁니다. 제 생각에 시장이 떨어져야지만이 금리 인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에 떨어졌을 때 무엇을 살 것인가? 항상 제가 채널에서 말씀드린 게 바로 시장에 떨어지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바로 팔런티어입니다. 뭐 팔런티어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내용을 얘기하실 텐데 당연히 대장주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로는 제가 구글을 말씀드렸습니다. 구글. 당연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AI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만한 AI가 없습니다. AI 서비스 구글이 가장 최고인데 일반 기업이나 그 다음에 정부라든지 이건 결국 팔런티어입니다. 그럼 팔런티가 너무 비싸다. 과연 팔런티가 성장 가능성이 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상업과 관련돼서 일반 회사들, 기업 고객을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아직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다. 팔런티어는 앞으로도 더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던 거고요. 팔런티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하락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거 무서워할 거라 생각하지 않고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150, 51선에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때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기회고요. 혹시라도 121선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분들이 아마 좀 너무 투자하지 말고 사시기에 가장 좋은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140가 좀 되겠네요. 어쨌든 팔런티어가 떨어지면은 너무 부담 갖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린 종목은 팔런티어였고요. 이제 팔런티어는 누구나 아는 종목입니다. 그럼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다는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에도 벌써 나왔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다. 그리고 오라클은 이제 틱톡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죠. 그 다음 아리스 에너지 관련된 종목, 그 다음 엔비디아,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는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번에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채굴, 장비 판매, 데이터 센터 운영을 주력을 하는 미국 산자인데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최근 이더리움 대규모 매수와 함께 가상자산 트레저리 전략을 도입했으며 특히 피터 틸이 지분 투자에 나선 점 등이 시장에 관심을 끌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 피터 틸이 사실은 매수한 적은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보시면 억만장자 투자자 피터 틸이 비트마인 지분을 9.1%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언제 뉴스냐면은 7월 17일입니다. 좀 시간이 좀 됐죠. 틸의 벤처 캐피탈 파운더스 펀드는 자, 비트마인 주식 2억 2,8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마인 주가가 3,100 폭등했다.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때 일단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그때 많이 올랐었거든요. 비트마인은 현재 5억 달러 상당의 16만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4위 수준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더리움을 살려고 하는 이 비트마인을 피터 틸이 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그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현재 트럼프가 앞으로 이걸 더 키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좀 중요한 내용들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영상 내가 다 알려줬는데 뭘 보지라는 트럼프의 금리나 수혜주의에서 제가 한번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과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 이거 한번 보시기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댓글에도 링크를 한번 걸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히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토대로 트럼프는 자신의 미국 채권들을 더욱더 좀 수요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서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기업들 있죠? 그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떤 회사가 있을 거냐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 비트마인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시 우드가 코인베이스를 팔고 비트마인을 매수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7월 25일이거든요. 자, 그럼 모두가 다 지금 현재 비트마인을 매수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 이더리움이 사실은 비트코인보다 비쌉니다. 이게 전송을 할 때 이 가스비라고 하는데 이 가스비가 진짜 비싸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가스비가 비싸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솔라나거든요. 그러니까 솔라나를 토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약간 내용이 좀 길게 가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또 이더리움 이런 것들 말고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만들었던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 안 됐을 때는 이더리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솔라나 이런 것들 토대로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진짜 돈이 엄청 많이 됩니다. 잘못하면은
주식으로 따진다면은 이더리움을 바꾸면 적어도 20% 정도는 까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20%를 수익을 보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되거든요. 근데 솔라나는 그 정도까지 한 5%? 한 10%? 그 정도 한 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솔라나가 엄청나게 커진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이런 이슈가 계속 붙는 이유가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 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는 오늘은 이유가 이게 아니니까 다음번에 한 번 더 제가 종목들을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또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들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트마인을 가장 많이 지금 샀는데 그 비트마인의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비트마인 차트입니다. 비트마인이 지금 현재 그 전에 얼마였냐면 보시면 뭐 4달러, 5달러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120달러, 150달러까지 갔으니까 대충 150달러 하겠습니다. 그러면 5달러가 150달러로 갔으니까 한 30배? 그렇죠? 30배 정도 올랐죠? 그럼 30%가 맞죠?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시원시원하게 올라갔네요. 이제 130%가 하루 만에 가네요. 야, 장난 아니다. 역시 미국 주식은 이런 게 있죠. 지금 여기서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가 현재 상승 추세는 맞습니다. 지금 하락을 해서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저점을 올려주는 상승 추세는 저는 맞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위에서도 지금 현재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끄어버리면 사실 뭘 해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전에 내려왔을 때부터로 좀 끄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끄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신다면은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가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비트마인을 매수했을 시간이 나쁘지 않다. 특히 저번 달이면 거의 저점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기 때문에 지금에는 꼭 뭐 사고 싶은 분들이 있었다면은 사는 타이밍은 맞다.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51선 밑으로 이탈한다면은 결국 121선이라는 또 저점 라인이 있기 때문에 약 한 47달러에서 한 30달러까지는 충분히 매수 구해야 될 것 같고 여기까지 안 떨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계속 사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47달러, 50달러까지는 매수하고 만약이라도 뭐 매도를 하고 싶은 분들 있다면은 80달러 뭐 여기 이 상승 추세를 넘기는 거 보고 나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사는 게 좋냐 안 사는 게 좋냐 제 생각에는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이미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 있죠. 뭐 이 스트레티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종목이 안 간다는 거 아니고 갈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상황을 너무 많이 지금 타고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호재가 또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캐시우드. 우리 돈나무 님께서 비트마인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돈 냄새를 잘 맡고 돈을 잘 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두 명이죠. 피터 틸과 그 다음에 돈나무, 캐시우드.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이 바로 비트마인입니다. 물론 비트마인에 뭐 저도 그 안에 회사 소개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이 꿈 그리고 앞으로의 이 목표 이런 것들을 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캐시우드가 아크 인베스트에서 다른 종목들은 팔아서 로빈후드도 매각을 했고요.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를 약 1억 1000만 달러 그러니까 1610억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매도했고요. 그 정도로 우리 캐시나무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캐시나무가 갖고 있는 정보나 성장성을 보는 눈이 더 사실 뛰어나겠죠. 캐시우드 ETF만 사도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비트마인 지금 현재 가지고 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분들 있다면 지금 현재 51선 지금 딱 지금이거든요. 지금부터 매수 조금씩 해 나가시는 게 괜찮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헬스케어 종목이었어요.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존슨앤존스가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저번 주에 있는 종목들 한번 쭉 돌아봐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주말 동안 지금 못 찍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종목들 한번 전부 다 돌아보고 나서 제가 내일 정도에 한 번 더 이 헬스케어 종목들 왜 제가 보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존스나 그 다음에 나스닥 보시면요. 상승 추세를 깨지 않았습니다. 하락했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게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쁘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지금이 가야 될 구간에서 정확하게 갖추고요. 떨어지고요. 여기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들고 가는 게 좋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글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구글 앞으로 미래에 AI를 소비하는 개인들의 입장에서 구글보다 더 좋은 서비스는 없을 것 같다. 물론 메타가 지금 글래스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구글이 짱이다. 그래서 구글은 계속 들고 가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구글 시장 하락한 것보다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저 구글 더 들고 가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나쁘지 않고 테슬라는 사야 됩니다. 정고 좀 돌파하라 말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돌파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자, $480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라고 말씀드렸죠? 삼각 수렴 나올 때 여기였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자,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테슬라 가져가십시오. 구글 같은 경우에도 제 영상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갭으로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장난 아니다. 베오3랑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나노바나나 두 개를 해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아직까지 없다고 전 세계에. 그래서 이거는 사셔도 된다. 구글은 AI 소프트웨어에서는 개인들이 쓸만한 거에서 그래서 구글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테슬라도 말씀을 드렸죠. 자, 엔비디아는 시장 종목입니다. 엔비디아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는 고점을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엔비디아 다시 한번 여기 온다면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나 뭐 사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신다면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이것 중에 하나 골라서 사셔가지고 조금씩 사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브로드컴이나 오라클이나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슈가 좀 붙어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 실적이 나와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구글 그다음에 테슬라, 구글 같은 경우에 실적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테슬라 지금 우리 일론 머스크가 회사 지분 회사 지분까지 샀기 때문에 실적 나올 겁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브로드컴이나 오라클도 실적이 나오겠지만 이 종목들은 너무 실적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실적의 베이스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지다가 나중에 실적 발표 나오고 그러면 오를 거예요. 하지만 재미가 사실은 뭐랄까요? 더 있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재미가 더 없을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AMD 같은 경우는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적. 나중에 나오는 거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팔런티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팔런티어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51선 왔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 51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팔런티어 같은 경우 51선 이탈하면 사는 게 좋고요. 만약이라도 121선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은 나는 꼭 사고 싶었다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는 담아도 좋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팔런티어도 기업 고객, 정부 고객 AI에 있어서는 팔런티어가 대장주죠.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아이폰이 얼마나 좀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정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이폰이 팔리거나 또 AI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또 나오거나 그러면 올라가겠지만 아직까지 애플은 물론 많이 팔리고 있어서 좋긴 하지만 사실은 뭐 제 입장에서 본다면 엔비디아가 있어서 대장주가 엔비디아니까 애플을 난 잘 모르겠는데 하신 분들은 굳이 애플 사실 필요 없고 애플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나 실적에 대한 그 다음에 애플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이런 분들이 있다면 뭐 사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올라가고 싶지만 여기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 결국 다른 점이 뭐냐면 팔런티어라든지 그 다음에 테슬라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엔비디아라든지 전부 다 뚜렷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기업 그 다음에 뭐 매출, 투자 등등등.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슈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뚜렷한 모멘텀이 조금 부족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게 언제 갈 거냐? 오픈 AI가 언젠가는 챗GPT 회사죠. 언젠가는 기업 공개를 하겠죠. 뭐 기업 공개할 때쯤 되면 뭐 지분이 있으니까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뚜렷한 자신들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케일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다음 종목은 뉴스케일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원래 시장이 안 좋을 때는요. 이렇게 실적은 잘 안 나오지 않고 꿈을 먹는 종목들은 가기 힘듭니다. 시장이 쭉 올라가야지만 이런 종목들이 잘 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올리려고 한 종목이 양자 컴퓨터. 이걸 투자하려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포스트 하려고 한 종목이죠. 그 다음에 SMR. 종목이 아니라 이제 소형 원자로입니다. 그 다음에 우주항공. 우주랑 그다음에 항공, 뭐 비행기, 그다음에 국방 이런 거 있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 세 가지거든요. 아메리칸 퍼스트.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원자력 SMR이기 때문에 저는 뭐 나쁘지 않다. 들고 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당연히 들고 가야죠. 아이온큐가 현재로서는 뭐 하락하고 있지만
시장이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아이온큐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삼각수렴 패턴 아까 똑같죠. 시장이 횡보하고 있을 때 삼각수렴 패턴 중에서 아이온큐랑 그 다음에 SMR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SMR 아니죠. 아이온큐랑 구글 두 개를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그거 놓고 있죠. 여기 돌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여기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돌파 나오면서 쭉 올라가 버렸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아야 될 걸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금리 인하를 이렇게 많이 할 줄 몰랐고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거든요. 저는 올해 말쯤에 할 줄 알았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시고 싶었던 종목들이 있다면 여기까지 떨어져야지 한 기다리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51선, 120선까지 내려오시면 조금씩 담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은 현재 걱정할 게 없으니까요. 조비 에이비에이션 역시도 우주항공이 들어갑니다. 시장 올라가면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에어택시잖아요. 대신 이거는 이제 사실 좀 다릅니다. SML과 아이온큐랑 조금 다른 점이 조비는 규제가 있어요. 나라에서 함부로 해주지 않아요. 물론 양자 컴퓨터보다 규제가 더 많은 건 SMR 저겁니다. 핵 에너지가 더 규제가 많은데 그것만큼이나 규제가 많은 게 조비 에비에이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가 지금 현재 5단계인데 어떻게 될지가 몰라서 이렇게 너무 불확실합니다. 사실 이거는 만약이라도 안 된다, 만약 인증 통과 못했다 그러면 진짜 하나가 클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괜찮다고 하거든요. 다만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메타 이번에 글라스가 좀 메타에서 나온 메타 글라스가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메타 글라스가 있는데 그게 잘 팔린다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서클 인터넷도 현재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피그마인데 피그마도 역시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겠습니다. 모멘텀이 좀 부족한 모습인데 어차피 지금 현재 손절가가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들 전저점 이탈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노보 노디스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전체적인 모습인데 이따가 제가 원래 오늘 제약바이오를 다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를 제가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제약바이오를 같이 볼 텐데 제약바이오는 만약에 셧다운이 된다면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도 마찬가지로 현재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JP모건과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결국 은행주들이 또 수혜를 받겠죠. 골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요. 비트코인 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똑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역시도 자산이기 때문에 금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고 나면은 지금은 금리 인하가 안 됐기 때문에 골드가 먼저 갈 텐데 금리 인하하고 나면은 사람들의 또 돈이 또 나라에 또 뭐 전 세계적으로 돈이 돌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로빈후드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래티지라든지 코인베이스까지도 같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나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종목들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어떨 때 걱정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쭉 올라간다. 쭉 올라가는데 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가 올라가지 못한다.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걱정이 됩니다. 뭐가 문제가 있나? 그때 회사에 뭐가 문제가 있나? 그렇게 되는데 어차피 지금은 비트코인도 떨어지고요. 이더리움도 떨어지고요. 그럼 그럼 스트래티지나 코인베이스도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쁜 게 아니고요. 이상한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나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올라갈 때 스트래티지랑 코인베이스도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들까지 다 한번 봤습니다. 좀 빨리 했습니다. 앞에 좀 설명이 좀 길어가지고 좀 빨리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이번 주 관심 종목 한번 볼 테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하셔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